호돌이 썰툰. 결혼한 지 1년, 다음 달 이 결혼 1주년이에요. 결혼을 전제로 1년간을 동거해서 2년을 함께 살았죠. 남편과 전 8년 전 경기도 이천의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 회사 재직 중이고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시기는 지났고 그렇다고 정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부부들처럼 서로 맞벌이하고 주말에 마트 장 보러 함께 다니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연극, 뮤지컬, 야구장 다니며 즐겁게 지내왔어요. 남편은 2살 연하고 아직 아기는 없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핸드폰을 자꾸 감추고 저랑 함께 누워있을 때도 제가 볼 수 없는 각도에서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더라고요.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아니, 의심하기가 무서웠을지 몰라요. 눈에 보였거든요. 핸드폰을 감추는 게. 한두 달 전부터 부쩍 야근이 많아졌고 주말 출근도 하고 심지어 회사에 일이 많다며 늦게까지 일하고 회사 숙소에서 잔다며 외박까지 하더군요. 함께 다녔던 회사였기에 어느 정도 근무 환경을 알지만 근래 부쩍 일이 많아진 게 의심스러웠어요. 회식이라고 새벽 2시, 퇴직자 송별회라고 새벽 4시, 야근이라며 12시, 1시, 4월 5월 내내 잠든 모습,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만 봐왔어요. 일이 힘들어 지쳐 자고 있는 모습을 안쓰러워하며 회식이라고 야근이라고 방해될까봐 전화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했어요. 어느 날 주말 선임 집들이라며 전라도 광주를 간대요.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가야 하나, 꼭 가야 하나 했더니 자기 직속 선임이라 안 갈 수가 없고 회사 임원도 가는 거리 운전해줘야 한다고 해서 내키진 않았지만 보냈어요. 가서 모텔 잡아서 직원들이랑 자고 다음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오후 2시쯤 집에 와서 낮잠을 자더니 저녁에 또 카톡을 숨기며 하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이란 정말 무서운 건가 봐요. 뭔가 있겠다 싶어서 남편 폰으로 치킨 주문한다는 핑계로 슬쩍 봤어요. 카톡엔 대화명을 숨기려고 했는지 거래처. 신랑이 보낸 메시지는 보고 싶다, 사랑한다, 광주 언니네 인사하러 가면 옷을 좀 사야 하나? 그랬죠. 그의 언니네 인사드리러 간 거였네요. 남자친구 자격으로요. 동갑내기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난 거였어요. 물론 그 여직원도 유부남인 걸 알면서 카드 문자를 보니 와인도 사갔네요. 내가 보는 걸 눈치챘는지 핸드폰을 빼앗네요. 그때부터 말하라며 누구냐며 울면서 때리고 발로 차고 신랑 옷이며 가방이며 결혼했다며 모두 들고 나와 거실로 집어던지며 나가라고 했어요. 무릎 꿇고 빌어요. 잘못했다며. 신랑은 그애 사랑한 적 없고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던 거라네요. 다음날 회사로 찾아가 그 애랑 남편이랑 3자 대면을 하고 모두 인정을 하네요. 그 애한테 내 남편은 너 사랑한 게 아니라 너랑 한번 자보려고 그런 거라 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며. 유부남인 걸 알고 내가 와이프인 것도 알면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요? 따귀 한 대 때리니 신랑이 절 막아서요. 내가 제 따귀 한 대 못 때리냐? 너랑 바람핀 년 따귀 때리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말리네요. 그때 알았죠. 둘은 사랑이었구나. 당장 회사 가서 모두 까발리고 둘 다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싶었지만 저도 다녔던 회사고 저만 우스운 꼴 당할까봐 못했네요. 다음날 신랑이 그 애와 같이 살 미래까지 생각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다는 저하고 이혼하고 시간이 지난 후 서로 회사에서 눈 맞아 결혼한 걸로 하면 되겠지 하는 시나리오까지 짰던 거죠. 이젠 끝난 거죠. 내가 아무리 마음 아파도 붙잡고 싶어도 이미 그의 마음속엔 내가 없는걸요. 2주 전 일이네요. 지금은 당장 필요한 짐만 싸들고 나와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헤어지기로 했어요.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받아줄 자신이 없어요. 매일매일 의심하게 될 거고 집착하게 될까봐.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매일 울고 잠 못 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억울하고 아프고 슬퍼서 평온했던 가정이었는데 크게 싸운 적도 없었는데 한 사람은 마음이 변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남은 사람의 남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네요. 남친이랑 저랑은 연애한 지 2년 반이 좀 넘어요. 저는 대학교가 본가랑 멀어서 자취했고 학교에서 남친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이 6개월에 한 번씩 놀러와서 며칠 자고 가고 그랬어요. 며칠 중 하루 이틀은 저랑 제 남친이랑 셋이서 같이 놀고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동생이 저랑 같이 자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셋이서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야 타지에 왔어도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도 생겨서 만날 사람이 많지만 동생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딱히 만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개인적인 약속이 있으면 남친이 동생을 챙겨줬고 고마웠었죠. 그러다 동생도 친구들 생기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 셋이서 노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 이후로 남친은 제 동생 얘기만 합니다. 둘이 데이트하는데도 동생 부르자고, 오늘 저녁은 동생이랑 같이 먹자고, 저 없을 때도 동생한테 연락해서 어디 가자, 밥 먹자, 뭐 하자. 동생은 본인 챙겨주나 보다 하고 감사해서 같이 다녔는데 슬슬 동생도 이상한 느낌은 받았나 봅니다. 막 이것저것 사주려고 하고 손잡거나 팔짱 끼려고 한답니다. 소리 듣고 너무 열받아서 남친한테 뭐라 했더니 내 동생이니까 챙겨주는 거라고 말하네요. 동생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제 그만 챙겨줘라 하니까 알겠다면서 연락은 계속하네요. 저한테 연락하는 횟수보다 동생한테 하는 횟수가 많은 듯해요. 어젠 동생한테 연락하더니 저랑 셋이서 여행 가자고 했다네요. 왜 지 여친 놔두고 여친 동생한테 그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동생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너무 열받고 짜증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아직 계속 연락은 오고 있네요. 왜 그러냐고, 오해라고, 진짜 너 동생이라 챙겨주는 것 뿐이라고, 동생한테도 계속 언니가 오해하는 거다, 오해 좀 풀어달라 하면서 연락한다네요. 참,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네요. 우리나라의 95%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나머지 5%는 수없이 계속 방문하는 이상한 지역이 있다. 바로 가탄민국 유일한 도박의 천국이자 합법인 강원랜드이다. 라스베이거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경제 규모도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도박의 경제 규모는 대단해서 나름 들어가기만 해도 강원랜드 자체는 미니 라스베거스처럼 나름대로 화려하게 지어놓았다. 문제는 강원랜드 근처 시외만 가도 섬뜩할 정도로 전당포, 사채, 매매업체들이 줄줄이 서 있다. 나는 친척을 통해 그쪽 전당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시급은 맨날 바뀌지만 굳이 계산하면 시간당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다. 현차가 큰 게 이런 일 특성상 날마다 들쭉날쭉이라 힘들었다. 결과적으로 3달도 못하고 그만두었는데 이게 평범한 사람이 할 일이 못 되었다. 가벼운 반지, 금덩이부터 지갑 같은 걸 맡기면 늘 이런 말을 해주고 현찰을 준다. 뭐든 적당히, 조심히, 즐기기만 하세요, 이 말을. 최소한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의라고 생각하고 늘 말한다. 근데 도박의 중독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처음에 반지를 맡겼던 아저씨가 3일 뒤에 와서 지갑, 휴대폰 더 맡기면 안 되냐 이렇게 나오고 돈 찾아야 본전 찾는다고 덜덜 떨면서 사정해서 핸드폰 맡기고 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보낸 카톡이 오는데 당신 어디에요? 이런 식으로 왔다. 사람이 추접스러운 게 롤렉스, 불가리 등 비싼 시계를 떡하니 맡기면서 10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딱 봐도 짝퉁인데 이거 짝퉁이니 좀 곤란한데요? 이러면 야! 내가 돈 좀 따서 다시 가져온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간다. 경찰 부르는 일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늘 있는 일이다. 5번 정도 들리고 자동차를 맡기려는 사람은 우리도 거절해야 한다. 결과가 끔찍한 일에 휘말릴 일이 아주 높거든. 슬픈 일이지만 불법도 아주 많고 자동차 집까지도 받아주는 곳이 많다. 엄마 수술비를 도박으로 날린 경우 남편 몰래 땅 문서, 집 문서 몽땅 바꿔서 룰렛에 처박는 아줌마. 이제 겨우 20대 초반인 고시준비생이 부모님이 보내준 학원비 몇백만원을 몽땅 날리고 길바닥에서 오는 경우가 엄청 많다. 결국엔 2달쯤 넘게 일하다가 지저분한 돈만 잔뜩 벌고 집어치웠다.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일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은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보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자부한다. 열심히 살자.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보는 10년지기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피자를 먹는데 맥주가 땡긴다며 서로 맥주 한 잔씩 마시고 기분이 둘 다 좀 신나져 버려서 같이 자주 갔던 막걸리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녁만 먹고 헤어지고 제 남자친구가 절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제가 뜬금없이 나 막걸리 먹으러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남친이 자기도 껴달라는군요. 그래서 셋이서 막걸리집에서 닭도리탕 하나 시켜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무리하면 안 돼서 조절하며 마시고 있었고 친구는 카페 부지점장이라 원할 때 쉴 수 있다며 그냥 쭉쭉 마시더군요. 친구가 슬슬 취하더니 뜬금없이 저희 보고 되게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되게 잘생겼는데 전 평범하다고요. 남친은 저보다 1살 연하입니다. 솔직히 얼굴은 막 잘생긴 것보다 남자답게 생겼고 어렸을 때 체육적으로 선수 생활을 했어서 키도 크고 몸도 좋은 편이에요. 근데 원래 그냥 격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웃기면 야이 삐삐야 하면서 욕하고 놀기 때문에 그냥 장난처럼 아닌데? 얘도 겁나 평범한데?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남자친구가 잘생겼다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얘 말고 누나한테 와라 짠하자 막 이러는데 처음엔 그냥 술 기운에 깨르르 했는데 점점 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남친도 듣다 누나 많이 취하신 거 아니에요? 저 안 잘생겼어요 진짜 하면서 슬슬 방어하더라고요. 저도 듣다 보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서 야야 그만해 지겨워 하고 타이밍 보다가 너무 늦었으니 이제 집에 가자 해서 서로 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오늘 남자친구가 점심시간에 전화와서 받아봤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랑 친한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도 저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서 그 누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제가 어제 술자리에서 3번 자리를 비웠었어요. 2번은 전화, 1번은 화장실. 처음 전화 받으러 나갔을 때는 별일 없었대요. 근데 제가 2번째로 전화하러 나갔을 때는 조금 길어졌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제 남자친구 보고 자꾸 자기 가슴이 무거우니까 탁자에 올려놔야 할 것 같다고 그랬대요. 제 친구 가슴이 보통 사이즈보다는 크긴 해요. 남자친구가 아 진짜 많이 취하셨나 보다 싶어서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더니 가슴 이야기 싫어? 그럼 어디가 좋아? 라고 했다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친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화장실을 다녀왔고 제가 남친 화장실에 있는 동안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있어서 아무 일도 없이 제 옆에 앉았고 전 정말 몰랐어요. 2번째로 제가 화장실 갔을 때는 남친이 안절부절했대요. 또 무슨 이야기 할지 몰라서. 근데 더 불안하게 갑자기 핸드폰만 만지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남친이 이거만 마시고 일어나실 거죠? 라고 했더니 친구가 남친을 쓱 보고선 아니 땡땡이 데려다주고 다시 와 라고 했다네요.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실 오늘 오전에 그 친구한테 잘 들어갔냐 괜찮냐 하면서 출근하면서 카톡을 먼저 했었는데 친구는 늦게 일어났는지 10시쯤부터 저랑 아무렇지 않게 카톡 중이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남친한테 이야기 듣고 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뭐든 간에 여튼 그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에 계속 친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짜증나네요. 바로 어제였음. 지난주부터 학교 후배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했음. 가을이 오니 더욱더 외로웠던 터라 바로 오케이 했는데 업무가 바빠서 미루다가 어제 만났음. 그분은 회사가 양재동, 난 역삼동,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음. 칼퇴근하고 바로 강남역으로 날아갔음. 퇴근 시간에 미칠 듯한 강남역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었길래 만나기로 한 지오다노 앞으로 뛰어갔음. 만나기로 한 시간은 6시 반, 도착하니 6시 40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막 뛰어서 지오다노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 오고 있다고 하심. 늦어서 죄송하다고. 전혀 짜증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석에 서서 손거울을 보면서 화장 상태 체크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고 계시는 걸 봤는데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모습이겠거니 했는데 그분은 예상과 달리 느긋하게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흔들며 걸어오심. 참 여유 있으신 분이구나. 좋게 생각했어.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음. 나이는 30대 초반, 나와 어울리는 적당한 키에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호남형 인상의 깔끔한 세미정장 깨끗한 구두. 후배의 직장 상사라길래 더더욱 최대한 예의 갖춰야지 생각하면서 저녁을 먹으러 갔음.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둘 다 스파게티를 시킴. 난 토마토 미트볼 스파게티. 그분은 까르보나라. 여태까진 참 분위기 훈훈했음. 농담도 주고받고 공통분모인 후배 얘기도 하고 정말 몰랐음.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분 까르보나라를 마치 짜장면 드시듯이 그릇을 거의 들어서 흡입하심. 이렇게. 그러면서 또 너무 해맑게 웃으심. 여기 정말 맛있다고 하셔서 네 많이 드세요 하면서 먹고 있는데 그분이 한참 드시던 크림 소스가 잔뜩 묻은 포크로 내 스파게티를 떠서 드심. 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하시면서 내 스파게티에 들어있는 그 미트볼을 드시겠다고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막막 휘저으심. 살면서 비위가 약하다는 생각도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밥맛 뚝 떨어짐. 아니 이 남자 뭐지? 우리 사귀는 사이인가? 가족인가? 우리 초면 아닌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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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이리 못 먹어요 이러는데 무슨 푸드파이터로서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싶었어. 그 후에 또 자기 포크로 2번인가 더 휘저으시고 우린 후식을 시킴. 그분은 후식으로 녹차를 시키심. 난 후식으로 뭘 시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대뜸 자긴 녹차 먹는데 커피도 마시고 싶으시다며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후식을 커피로 주문하심. 아싸 강제로 커피 먹네. 신난다. 후식이 나왔는데 그분 녹차를 홀짝홀짝 드시더니 커피 괜찮아요? 하면서 내 앞에 놓인 커피를 가져가서 드심. 아니 원샷 하는 줄 알았음. 그 뜨거운 커피를 반 정도 한 번에 드심. 아니 이 남자 뭐지? 이때부터 이미 깨진 멘탈에 더욱 멘붕이 오기 시작함. 평소 같으면 싫다고 딱 잘라 말했을 텐데 후배 입장 생각해서 또 멍청이같이 예의 차려야 된다는 생각에 집에 가는 길에도 그분 계속 자기 취미라시던 낚시 얘기하심. 다음에 같이 바다 낚시 가자고. 이젠 대꾸해주기도 귀찮아서 헤어지려고 인사드리는데 그분 날 안으려고 하심. 아니 이놈이 내가 자꾸 마지못해 내내 하니까 날 호구로 봤나.
완전 정색하면서 거절하고 그럼 들어가세요 하고 그분이 뭐라 말하려 했는데 듣지도 않고 출발해버림. 분노로 가득 찬 채 후배한테 당장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늦었기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겨우 집에 도착해 분노에 클렌징 후 잠이 들었었지. 그분이 어젠 잘 들어가셨냐며 잘 안 드시던데 원래 잘 안 드시냐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어제 못한 술이나 한잔하자고. 이젠 내내 하기도 싫고 짜증이 나서 딱 잘라 거절함. 죄송하지만 저랑 많이 안 맞으시는 것 같다고. 처음엔 왜 그러시냐고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냐고 자세히 설명해달라길래 말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많고 다시 곱씹어 설명하기도 싫어서 관뒀음. 그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닥달하다가는 갑자기 휴 그럼 알겠다면서 한숨 쉬더니 그럼 다른 여자 소개시켜달람. 업무 중이라 전화 끊을게요 하고 바로 전화 끊고 스팸 등록함. 무슨 시트콤 찍는 줄 알았네요. 돌잡이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집안일 육아 모두 도움 없이 잘하고 있어요. 신랑 힘들까봐요. 근데 반찬은 진짜 쌍욕이 나오네요. 신혼이라 요리가 아직은 서툴거든요. 힘들게 반찬 만들어 놓으면 한 끼로 끝내버리니 일이 너무 많습니다. 6인용 밥솥으로 하루 2번 밥을 해야 하고 휴일은 몇 끼 반찬을 만들어야 해요. 일단 취향이 좀 확고한 편이고 입맛에 안 맞으면 절대 안 먹고 그럼 대량으로 산 것도 버려야 해요. 거기다가 한 번 먹은 건 절대 다시 안 먹어요. 고기를 2kg 사면 한 끼에 다 먹어버려요. 대패는 2봉지는 사야 한 끼. 김치찌개 같은 건 일부러 저녁에 한 솥 가득하고 자면 아침엔 고기가 없어요. 저 잘 때 고기만 다 건져 먹어요. 아니 배달시켜 먹는 게 몹시 경제적일 정도로 너무 많이 먹습니다. 배달은 피자 라지 한 판을 시키면 저 한 조각 먹을 때 이미 피자는 2조각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 다 먹어 하며 쳐다만 보면 제가 눈치 보다가 나눠 먹자 하면서 늘 저는 2조각만 먹습니다. 치킨은 2마리를 시켜서 저 4-5조각쯤 먹고 신랑이 다 먹어요. 그 와중에도 내가 어떤 부위를 먹는지 계속 곁눈질로 봐요. 식비 생각하면 짜증이 나 죽겠어요. 많이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건데 근데 그 식비를 나보고 줄이래요. 우리 식비 너무 많이 나간다고 식비에서 좀 줄이자 약속 이럽니다. 중요한 건 모임 자리에서 우린 배달 음식 먹으면 닭 2마리 시켜 이러면서 자랑해요. 사람들은 헐 하며 쳐다보는데 내가 왜 싸잡아 식신 취급받아야 하는지 뭘 먹던 대짜를 시키고 양념 하나 안 보이게 싹싹 긁어먹고는 우리 진짜 많이 먹긴 많이 먹는다 하는 신랑 입을 숟가락으로 내려치고 싶어요. 그놈의 우리 옆집 말하고 니 혼자 처먹은 거라고 해도 계속 저 소리. 햄버거 세트 2개 시키면 햄버거 뜯기도 전에 감자튀김 다 먹어버리고 저는 감자랑 햄버거 같이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본인 햄버거 1분도 안 돼서 다 먹어버리고 내 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다가 주고 했는데 지금은 꼴 보기 싫어서 딴 거 쳐다보며 우걱우걱 먹으니 배고팠나 보네 하길래 왜? 햄버거 하나 다 먹어서? 라고 하니까 아니다 하더니 계속 혼자 크크 웃는 거예요. 왜 웃냐 했더니 햄버거 뺏기기 싫어서 급하게 먹는 게 너무 웃기다길래 웃기냐고. 그럼 뺏기기 싫어 급하게 먹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얘기하겠다. 나도 내 목은 좀 먹어야지 모자라면 더 시키던가 왜 남이 먹던 걸 한 입이라도 뺏어 먹어야 분이 풀리냐 하니까 귀여워서 그러지 하대요. 그리고 중국집이나 냉면집을 가서 뭘 시킬 때 꼭 저에게 뭘 먹을지 물어봐요. 내가 비냉 먹으면 신랑은 물냉을 시켜요. 2개 다 먹고 싶다고. 비냉 꽃배기, 물냉 꽃배기를 시킵니다. 본의 아니게 나까지 잘 먹는 여자 되고 쪽팔리고 물냉면 폭풍 흡입 후 비빔냉면 허겁지겁. 내가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곱빼기 시키게 하고 본인은 짬뽕. 역시 2개 다 허겁지겁. 먹을 때 늘 허겁지겁 먹어요. 급하게 먹으니까 캑캑거리고 그 와중에도 입으로 쑤셔넣고요. 세트로 탕수육 시키면 탕수육부터 다 먹고 시작해요. 우유던 빵이던 사놓는 대로 없어지고 신랑이랑 살면서 나도 살아보고자 허겁지겁 먹으니 안 아프던 위도 아프고 살도 찌고 먹는 속도 엄청 빨라지고 늘 소화불량. 고깃집을 가면 기본 최소로 10만원이에요. 소고기 말고요. 돼지고기요. 지역마다 가격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여기는 울산이고 1인분 6-7천원 정도인 곳에 가요. 3인분 시키고 3인분 추가, 3인분 추가, 밥과 찌개 시키면 1인분 추가. 밥 한 공기는 애기와 저, 3공기는 신랑, 나머지는 소주. 돈도 돈이지만 쪽팔려요. 정말 고기 추가할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란. 계속 추가시켜대니 주방 아줌마 나와서 힐끔 보고 가고. 물론 우리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뭐랄까 자격지심이랄까요? 가면 쓰고 다니고 싶네요. 친구와 고깃집 가면 3인분도 배 터지게 먹고 오는데 10인분을 시켜도 저는 배가 고픈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과자 먹으면 또 먹어? 대박이다. 난 숨도 안 쉬어지는데 졌다 졌어. 이런다니까요. 죽겠네요.
저한테는 위로 오빠가 2명이 있어요. 첫째 오빠가 26, 둘째 오빠가 22이고 둘째 오빠는 지금 군대에 있어요. 첫째 오빠는 작년 2월에 결혼했고요.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넘어가네요. 어쨌든 전 어릴 때부터 막내라 그런지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빠들은 절 끔찍하게 챙기고 이뻐했고 저도 오빠들 잘 따르고 꽤 화목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빠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 왠지 모를 질투도 생기고 그랬어요. 둘째 오빠는 진짜 까불까불 거리는데 첫째 오빠는 매너 좋고 다정한 그런 오빠였어요. 언제나 거의 제가 1순위였고요. 그런 오빠에게 언젠가부터 제가 2순위가 되더군요. 네, 지금 제 새언니 때문입니다. 오빠는 새언니를 제가 고1 때쯤 만났고 2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 오빠가 부모님한테 새언니 소개하기 전에 저랑 둘째 오빠를 먼저 소개해줬었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처음 만났는데 첫 이미지가 진짜 누가 봐도 천상 여자인 거 아시죠? 같은 여자가 봐도 되게 청순하고 이뻤어요. 질투는 났는데 그래도 오빠가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나도 많이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말도 걸고 그랬죠. 오빠들 있을 때는 하하하 이제 아가씨라고 불려야겠네요. 귀여운 동생 생긴 것 같아서 좋다. 이런 식으로 꽤나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작은 오빠가 친구랑 약속 있다고 먼저 가버리고 셋만 남았는데 큰 오빠가 전화통화한다고 나가버리고 둘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전 초면이고 어색해서 괜히 배부른데 계속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언니가 그러다도 돼지 되겠네요. 그만 먹어요.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장난으로 하는 말인가 생각했는데 비꼬는 듯한 말투여서 새언니를 한번 쳐다봐줬죠. 제가 한창 공부할 시기여서 되게 통통했었는데 제 약점을 딱 찌른 새언니 때문에 순간 열이 받았는데 초면이고 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제가 좀 통통하죠? 대학 가서 뺄 거예요. 힝. 이랬더니 하하 그러세요? 뺄 수 있으려나? 장난이에요. 뭐 빼면 지금보다는 낫겠네요. 이러면서 슬금슬금 제 열을 뻗치게 만드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멍 때리는데 오빠가 들어왔어요. 전 빈정이 상해서 수저 탁 놓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더니 큰오빠가 막 더 먹으라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이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새언니가 에헤이 아가씨도 다 컸는데 무슨 걱정이야. 알아서 다 먹는 거지. 살 빼려고 안 드신대. 살 빼면 자기 닮아서 엄청 이쁘시겠다. 지금도 너무 이쁜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 볼 땐 그렇게 말해놓고. 암튼 그렇게 안 좋았던 첫 만남 이후에 큰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집에 자주 못 들어왔었어요. 새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진짜 결혼할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 언니 나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참 후에 답장이 오더니 어머 아가씨인가봐요? 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미안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난쳤는데 동생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큰오빠 폰을 새언니가 가지고 있었나봐요. 당황한 저는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그냥 씹고 큰오빠가 집에 오길 기다렸죠. 다음날인가 오빠가 집에 오더니 저한테 대뜸 수경이가 너한테 서운한가 봐. 왜 그런 문자를 보냈어? 원래 장난기 많아서 친해지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저는 조금 미안해지더군요. 그리고 어찌저찌 결혼식이 끝나고 오빠는 첫째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면서 분가는 안 한다고 오빠 방에 신혼방을 차리고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제가 거의 학교에만 있다 보니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3이 되고 이런 식의 사소한 부딪힘은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외국으로 한 달 정도 여행을 가시고 작은 오빠는 친구들이랑 놀기 바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집에는 저랑 새언니 그리고 오빠밖에 없었어요. 오빠가 야근하는 날이면 새언니랑 저뿐이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부딪히기 싫어서 일부러 독서실 갔다가 늦게 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집에는 새언니뿐이라 밥도 안 챙겨 먹고 학교에 갔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쉬려는데 새언니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더군요. 아픈데 시끄러우니까 좀 짜증이 나서 저 아프니까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친구들 앞에서 야 우리 아가씨가 이런다. 지집이라고 존나 시댁살이 시켜. 이러니까 친구들은 깔깔 웃으면서 야 헐 최수경 너 이러고 사냐?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웃고 아픈데 서러운 거예요. 눈물 나려는 거 참고 부탁을 했죠.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파서 그래요. 쉬고 싶은데 조용히 해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데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개념 있는 한 친구는 야 나가자 수경이 집도 아닌데 이러면서 새언니랑 다른 친구들 데리고 나가려는데 새언니가 뭔 상관이야 아가씨 아프면 병원 가세요. 왜 집에 들어와서 그래요? 공부도 안 하나? 저 학교 다닐 땐 아파도 참고 다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였습니다. 하필이면 아플 때 부모님도 없고 둘째 오빠는 연락도 안 되지, 첫째 오빠는 어차피 새언니 편이고, 그게 너무 서러워서 방에 들어와서 문 닫고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머리까지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고 막 그러더군요. 열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작은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한테 말해놓을 테니 같이 병원 가라더군요. 제가 짜증내면서 됐다고 참을 거라 그랬죠. 그때까지도 친구들 집에 데려다 놓고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더랍니다. 저 밥도 못 먹은 거 알면서 지들끼리 피자다 족발이다 다 시켜서 시끄럽게. 어쨌든 잠에 겨우겨우 들었는데 주위가 시끄러워서 깼더니 새언니 친구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제 화장품이랑 옷가지들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남의 거 왜 만지고 그러세요? 이랬더니 저 옷에 뭐 묻어서 그러는데 수경이가 좀 아무거나 입으라던데?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슬림한 새언니 옷이 안 맞아서 친구한테 새언니가 제 옷 중에 하나 골라 입으라는 식으로 말했다더군요. 진짜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탈출을 했나. 근데 옷 버린 사람한테 그 옷 입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아무 후드티나 골라서 줬더니 새언니가 와서 어머, 아가씨는 이런 옷밖에 없어요? 촌스럽네. 야, 그냥 밖에 나가 사 입어. 이러면서 지 친구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아파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 보이면서도 윽박 지르고 무안 주고. 아프니까 더 서럽더군요. 한참 침대에 누워서 식은땀 흘리는데 병원까지 걸어갈 힘도 없고 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짜증나고 답답하네요. 저는 23살, 남자친구는 29살인데요. 각자 회사 다니는 평범한 커플이에요. 만난 지는 2개월 정도 됐었고요. 처음에는 몇백 원 정도여서 그냥 좀 그러네 했는데 요즘엔 몇천 원까지 주머니에 넣네요. 길에서 10,000원 내고 떡볶이 사 먹고 6,000원이 남으면 그냥 주머니에 넣어요. 저는 카드를 잘 안 써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남자친구는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동네에서나 길에서나 카드를 못 쓰는 곳에서는 대부분 제가 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점점 저도 짜증이 솟구치다가 저번 주 주말 남자친구랑 만났어요.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해서 둘 다 굶고 나왔죠. 뭐 먹을까 하고 돌아다니는데 길에서 닭강정을 팔길래 그거 한 컵 먹자고 해서 기다렸어요. 2개에서 4,000원이길래 남자친구가 현금 있어? 해가지고 응 하고 10,000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서 계산하고 쓱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아, 또 시작이구나 하고 일단 넘어갔어요. 닭강정 먹으면서 걷다가 레몬을 갈아서 파는 가판대가 있어서 하나 사서 나눠 먹자 했어요. 근데 또 길거리라 카드가 안 되니 지갑을 열고 현금을 꺼냈는데 또 남자친구가 줘, 내가 낼게 하길래 아 맞다, 아까 닭강정 계산하고 남은 돈 오빠가 챙겼잖아, 그걸로 내 라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아 맞다, 까먹었네 하고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계산을 하더니 그 잔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 돈은 제 거잖아요. 슬슬 저도 유치해지기 시작했어요. 나 껌 씹고 싶어 하고 편의점에 갔어요. 자일리톨 하나 골라서 계산대에 가서 오빠 아까 남은 돈 있지, 그걸로 계산해 라고 했더니 너 100원짜리 없어? 라고 하길래 껌 1,000원이야 라고 했더니 아 그래? 하고서 마지막 1,000원 한 장을 내고 제 돈 10,000원을 다 썼죠. 닭강정 조금 먹었다고 입맛이 없길래 커피숍 가자 해서 커피숍에 갔어요. 원래는 제가 군것질 사면 오빠가 커피를 사는데 그날은 바로 흡연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슬슬 촉이 왔어요. 저게 내 짤짤이 다 쓰게 만드니까 지 돈 안 쓰는 거구나. 그냥 기다리기 뭐해서 아메리카노 2잔 주문하고 기다렸어요. 담배 피고 나오더니 담배 다 폈다며 더 사와야겠다 하더니 현금 있으면 줘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사면 되지 하니까 에이 한갑을 어떻게 카드로 사 하면서 달라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고 10,000원을 줬어요. 한갑 사온 것도 아니고 2갑 사오고 잔돈을 안 주네요. 그래 한번 해보자. 오빠 나 허니브레드 먹고 싶어. 알았어 시키고 와. 포인트 할인 안 되나? 카드 줘봐. 저는 가서 허니브레드를 주문하고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남자친구는 다시 담배 피러 갔더라고요. 남자친구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주문한 거 나와서 그거 먹고 영화나 볼까 하고서 나왔어요. 저희 집 근처에 영화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영화 보고 데려다주고 가면 남자친구가 훨씬 편해하니까 버스를 타러 갔어요. 마침 막 도착한 버스가 있어서 뛰어가서 제가 남자친구 카드로 2명이요 하고 찍고 탔는데 남자친구가 내 카드잖아 하길래 아 맞다 까먹었네 미안, 내릴 때 찍고 줄게 미안 라고 하고서 저희 집 근처 다 와서 내릴 때 찍고 카드 줬어요. 그리고 영화관 갔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오빠가 1+1 이벤트로 영화를 예매하고 영화관 내에 오락실이 있어서 오락하면서 기다리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잔돈을 바꿔야 게임이 되잖아요. 오빠 아까 담배 사고 남은 돈 그걸로 동전 바꿔 라고 하니까 못 남은 돈 라고 하길래 아까 내가 10,000원 준 걸로 오빠 담배 2갑 샀잖아, 1,000원 남았겠네 그랬더니 아 까먹었네 하면서 그걸로 동전 바꿔오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그림 찾기 게임하다가 사람도 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서 오빠가 팝콘 사서 먹으면서 기다리자 하길래 그래 하고 매점에 갔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기분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에다가 머릿속엔 오로지 돈 계산. 제가 정말 유치한 걸 수도 있는데 전 머릿속에 돈 계산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차례가 왔고 오빠가 영화를 예매했으니까 제가 사려고 했어요. 근데 오빠가 내가 예매했으니까 네가 팝콘 사. 아, 나 정이 확 떨어지대요. 영화 그까이 거 얼마 한다고. 16,000원도 아니고 1+1 이벤트라 8,000원 내고 예매한 거 이벤트 기간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주문했어요. 콤보 주세. 근데 갑자기 오빠가 아니요, 그거 말고 나초랑 오징어 있는 거 그걸로 주시고요, 에이드로 바꿔주세요. 팝콘은 허니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면서 말을 자르고 주문했어요. 팝콘 받아서 영화 기다리려고 앉아있는데 도저히 영화 볼 기분도 아니고 이 사람하고 이젠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빠, 나 오늘 영화 같이 못 보겠다. 기분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 집에 가서 연락할게. 잘 됐네. 나도 지금 기분 엄청 안 좋거든. 그냥 가자. 그래, 조심히 가. 근데 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돈 문제야. 근데 내 입으로 말하긴 싫어. 그냥 오빠가 혼자 생각해봐. 오빠는 뭐가 기분이 나쁜데? 너 좀 오늘 많이 짜증나더라. 왜 애가 지멋대로야? 어디서 뭘 보고 배워왔길래 조그만 게 남의 카드를 막 써? 내가 몇십만원짜리 할부라도 긁었냐? 왜 버스카드 찍은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유치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양심적으로 짤짤이 아닌 잔돈은 그만 챙겨라. 내가 그 짤짤이 모아서 뭐하냐? 다 너한테 쓰잖아. 뭘 나한테 써? 그리고 맨날 챙겨가다가 오늘밖에 더 썼냐? 나한테 쓴다 해도 그 돈은 내 돈이거든? 이러다 싸움 나고 저는 먼저 일어났는데 그 순간 제가 너무 불쌍하고 창피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해서 화장실로 갔어요. 가서 진정 좀 시키고 나왔는데 저 멀리 카운터에서 영화표 환불하는 남자친구를 발견했죠. 아, 오만정 다 떨어져서는 저는 그 뒤로 연락 다 씹고 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만나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만나서 저 같은 여자 더 안 나오게 개지랄하고 오려고요.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은 아니고 친구랑 술 먹다가 그 근처 친구 남자친구 있다길래 잠깐 들렀다가 걔가 제가 마음에 든다고 연락처 물어봐서 만난 건데 제 친구도 친구 남자친구도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고 친구 남자친구는 연애 3개월을 못 넘기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하고 똥 밟았다고 생각해야겠어요. 웬만하면 살면서 말이 이렇게 안 통해본 사람 없고요. 저는 친구들과도 8년 10년 지내면서도 직장에서도 거의 트러블을 일으킨 적 없고 싸우지도 않고 대화로 좋게 푸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딴 남편 쪼가리와 결혼을 했겠죠. 근데 남편은 진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제 말뿐이 아니라 남의 말도요. 아직 자녀 계획이 없는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초반이라 아기 집이 안 보인다. 일주일 뒤에 오면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의사가 임신 아니라고 했잖아. 내 말 맞지? 라고. 뭐지? 싸움이라도 할라 치면 자기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제가 화를 내면 그냥 미안하다고 넘어가면 될 것을 상황에 맞지 않는 다른 상황을 꺼내서 이야기하고요. 임신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고민하는 중에 2줄이 뜬 상황 중에 얘는 허구한 날 새벽마다 친구랑 놀다가 들어와서 싸우는 상황이었는데 너 옛날에 땡땡이라는 애랑 사귈 때 임신 테스트기 해본 적 있잖아. 그거 나한테 왜 숨겼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뜬금없이. 기억도 잘 안 나는 20살 때 이야기고 자기한테 사과하라면서. 나는 지금 네가 힘들다고 친구 만나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게 매일 같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임신 초반이라 조심해야 할 때고 속이 울렁거려서 밥도 잘 못 먹는데 걱정은 했냐? 너무한다. 이런 대화 중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힘들대요. 이유 들어봐도 시덥지 않은 것들입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점심 맞춰서 제가 전화하거든요. 그런데 너는 운전하면서 전화 받는데 걱정 안 해봤냐? 사고 날 뻔했다. 운전하면서 네 전화 받는 거 위험하다. 이러더군요. 난 늘 너 점심 먹을 때쯤 전화하고 그럼 네가 좀 이따 받으면 되는 거고 네가 하루 종일 전화 안 해도 난 뭐라고 한 적도 없잖아. 라고 하는데 또 지 말만. 이런 부분 때문에 화병 날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다가 약간의 피가 비치더니 피가 콸콸 나더군요. 그리고 화학적 유산이라고 착상 전에 유산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몸도 아프고 병원도 또 가봐야 해서 목요일에 가기로 했는데 친구 만나야 되니까 다음 주에 가재요. 어제 그만 폭발해서 친구가 중요하냐 네 애 가진 마누라가 중요하냐 사리분별이 그렇게 한다냐고. 지금 나는 몸이 안 좋은 상태고 네가 걱정해주길 바랬다라고 하니까 또 뭐 그저께 카페에서 제가 어떤 남자랑 인사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는 지금 나한테 사과받고 싶은 거니? 너 힘들다고 너는 술 먹고 담배 피고 해소하지만 나는 집에서 혼자 꼼짝없이 누워있고 밥도 혼자 차려 먹는다. 네가 날 걱정했으면 이러진 않을 거다. 아무리 초기에 유산한 거라도 내 몸에 타격이 있는 거다. 라고 하니까 그럼 넌 나 운전하면서 일할 때 전화하면서 생각해봤냐? 얼마나 위험한지? 나 사고 날 뻔했었는데 다 문자하고 전화한 탓이야. 라고. 문자 전화 지가 좋아서 한 거고 지가 전화해보라고 한 거고 저는 연락 안 돼도 아무 말 한 적도 없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서 한가할 때 연락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느 날은 일하는 시간에 방해될까봐 전화 안 하고 그랬는데 넌 왜 전화 안 하냐고 내 친구는 맨날 마누라가 전화하던데 이러고 결국 벽에다 말하는 것보다 아니 걔한테 말을 해도 더 잘 통할 것 같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니까 또 술 먹다가 뛰어들어와서 잘못했대요. 지금 친정에 와 있고요. 남편은 너무 1차원적인 생각만 합니다. 이거 병인가요? 아니면 장애인가요? 주변 친구들도 걔 원래 말 안 통한다고 지만의 생각에 갇혀있다고 말도 한 번에 못 알아들어요. 임신하고 유산했는데 싸운 상태에다가 일하고 있길래 운전하는데 방해될까봐 말 안 하고 있다가 말했더니 왜 빨리 말 안 했냐 하더군요. 너 방해될까봐 조금 이따 말할랬지 어쩌고 저쩌고 말하다가 또 넌 왜 그런 이야기를 빨리 말 안 해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 5번 반복.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내가 한두 번 말하냐? 내가 한 번 말하더냐 2번 말하더냐 3번 말하더냐. 너무 답답합니다. 일부만 적은 건데 화병나 죽겠어요. 살인 충동이 일어난 적은 처음이네요. 임신 19주차 임산부입니다. 이젠 친구라 불렀었던 것조차 아까운 인간 하나가 어제 새벽 1시가 다 돼서 카톡이 왔어요. 20초가량 동영상 파일과 태교 영상이라며 보냈는데 잠결에 카톡만 확인하고 보진 않고 잤습니다. 그러다가 톡으로 다시 아까 영상 봤냐길래 새벽에 확인해서 못 봤다니 저 태교하라고 힘들게 영상 만들었다고 보라길래 봤습니다. 귀여운 애기들 사진을 1, 2초가량 편집해 놓은 거였고 흐뭇하게 엄마 미소 지으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영상이 팍 뜨는 겁니다. 진짜 놀라서 폰 집어던지고 안방에서 거실까지 1초 만에 뛰어나간 듯해요. 폰 집으러 가지도 못하겠고 순간 너무 화가 나고 욕이 막 튀어나왔어요. 정신없지만 일단 진정하고 전화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우리 사위들 사람 강하게 키우려고 하며 장난친 거랍니다. 친구가 딸이 둘인데 제 뱃속의 아기가 아들인 걸 알고부턴 사위라고 합니다. 둘이 결혼시키자고요. 정말 짜증나고 화나서 니도 엄마라는 사람이 이게 할 짓이냐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싸붙였더니 장난 한 번 친 거 가지고 이렇게 화낼 줄 몰랐다네요. 그러지 마라 혼자 있다 하고 좋게 말하고 전화도 끊었습니다. 이게 장난처럼 보입니까? 심장이 아직도 뛰는데 정신병 걸린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습니다. 전화 끊고도 분하고 소름 끼쳐서 씩씩대는데 카톡으로 또 귀신 사진 한 장 보내고 기분 풀어 장난이야 하는데 그때 결국 이성의 끈을 놓고 쌍욕했습니다. 몇 줄 읽더니 확인도 안 하고 차단한 건지 확인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임신 중이고 진짜 욕하고 싶지 않고 참으려고 하는데 너무 괘씸하고 정신병자 같네요. 병원 다녀온 뒤 그 사람 사는 집에 갔습니다. 초음파상 아기는 큰 문제 없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라 했습니다. 아기도 걱정 말라는 듯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크게 놀란 건 산모나 태아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으니 조심하라는 얘기 듣고 끝났고 친구? 이제 친구가 아니니 땡땡이라고 쓸게요. 땡땡이 집에 가니 큰애는 어린이집에 갔고 작은애와 시어머님이 계시더군요. 땡땡이 시어머님은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사이로 서로 얼굴이 익은 상태입니다. 연락 없이 웬일로 왔냐고 반겨주시는데 임신한 상태이기도 하고 어른들 계시는데 깽판 치는 건 아니라고 봐서 땡땡이랑 할 얘기가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여 만나게 됐습니다. 보자마자 사과를 바란 것도 아니지만 적잖이 놀라 나가서 얘기하자 하더군요. 자기 생각이 짧아 장난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놀라고 화날 줄 몰랐다고 딸만 둘이라 아들이라고 유산시키려는 끔찍한 생각은 꿈에서도 한 적 없답니다. 그저 생각 짧은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땡땡이 남편과도 술자리도 가지며 나름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남편은 당신이 이런 짓 한 걸 아냐 그저 장난이었으면 당신 남편도 이해해줄 테니 둘 다 남편 데려와서 얘기해보자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우네요. 생각만 같으면 진짜 고소하고 보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만 제 아이와 제 소중한 시간을 위해 한번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카톡 받고 재수없어서 지웠습니다. 폰에 남아있다는 자체가 소름이 끼쳤으니까요. 사위 강하게 키우라고 보낸 영상이라고 웃던 목소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서로 없는 사람 치자하고 얘기 끝내고 집에 오니 힘이 다 빠지고 공허함만 남네요. 태어날 아이 건강히 출산할게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여직원은 나 포함 3명, 나머지는 다 남자 직원인 회사입니다. 올해 1월 이쁘장하게 생긴 24살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 탕비실에는 간식거리가 넘쳐나요. 특히 차 종류, 커피 머신도 있어요.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이 어린 여직원 오기 전부터 함께였던 직원이랑 나랑 커피 중독이라 돈 합쳐서 사왔어요. 캡슐은 먹는 사람들끼리 돈 보태서 박스로 사다가 먹기도 하고 각자 텀블러나 보틀 사무실에 갖다 놓고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여직원이 5월부터 해서 점심 먹고 사무실 들어오면 커피 타다 드릴까요? 땡땡 대리님은 더치시죠? 땡땡 과장님은 라떼죠? 이러면서 자진해서 커피를 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그냥 혼자 자진해서. 처음에는 타주면 고맙지,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나중엔 좀 계속 이 직원이 타주니까 여자로서 좀 그랬어요. 무슨 얘가 커피 타러 회사 온 것도 아니고 일해야 되는데 커피랑 차 타는데 시간 허비되니
안 해줘도 된다고 말도 많이 했어요. 괜찮아, 내가 타먹을게요. 이렇게 말도 하고 대놓고 부담스럽다고 커피 타러 왔냐고, 왜 자꾸 타주려고 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점심 먹고 와서 약 먹을 게 있어서 탕비실 가서 약 먹으려고 정수기 쪽 갔는데 정수기 위에 종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믹스 200원, 더치 300원, 라떼 500원, 허브차 300원, 아이스커피 500원, 이렇게 줄줄이 써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사무실 사람들한테 이거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다들 응? 뭔데? 하고 몇몇 분은 보러 탕비실 와서 보고 가고, 다른 분들은 각자 일하고 있었어요. 탕비실로 보러 들어온 사람이 뭐야? 자판기야? 누가 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신경 안 쓰고 난 약을 먹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직원이 내 대각선 방향에 있는데 뭔가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길래 바쁜가 보다 하고 커피를 타러 탕비실로 갔는데, 탕비실에서 커피 타고 얼음 넣고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요. 뭔가 하고 나와보니 신입사원을 둘러싸고 직원들이 이게 뭐야? 라면서 얘기 중이었어요. 이때 나는 무슨 상황인가 했죠. 내 자리에 오니 종이에 타이핑해서 이제까지 먹은 커피를 아까 그 정수기 위에 써있던 금액으로 계산해서 써놓는 거예요. 5월분이라고. 어이가 없었어요. 일어서서 파티션 반대에 있던 그 신입 직원 보고 땡땡씨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5월달에 제가 타다 드린 커피예요. 매일매일 메모해 놓은 거 보고 한 거라 틀리진 않을 거예요. 밑에 계좌 써있으니까 오늘 안에 입금해 주시면 돼요? 하는 거예요. 신종 도라이인 줄 알았어요. 몇몇 남자 직원들은 뭐라 못하고 땡땡씨 너무하네, 난 성의로 타준 줄 알았는데 얼마 안 하는데 입금하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회사에 있는 그 직원, 나, 여자 대리님 3명의 여직원 중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여자 대리님이 엄청 큰 소리로 미친 땡이네 이거? 누가 타달랬나? 난 못 주니까 그렇게 하라 하고 그 종이 구겨서 파티션 넘어 그 직원한테 던지다시피 줬어요. 나도 자진해서 타준 거면서 이런 거 왜 요구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타먹을게 라고 하고 전 그냥 그 종이 버렸어요. 부장님은 밖에서 담배 하나 태우시고 들어오셨는데 자리에 앉더니 뭐야 이건? 하고 주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주위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상황을 이야기해줬죠. 약간 부장님 성격이 걸걸하셔서 겉으론 그래도 한없이 잘해주시는 부장님인데 그 직원 옆으로 가서 카페를 차릴 거면 임대료를 내고 차리던가, 사무실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거야? 권리금은? 저거 자재며 재료는? 땡땡 카페 땡땡 사장님께서 사셨나? 이러면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 직원 울면서 나갔어요. 40분 지났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가방은 놓고 갔는데 뗀 거 같진 않고. 여튼 살다 이런 신종 미친 애는 처음 봐요. 남자 직원들은 그래도 좀 심하셨다는 직원도 있고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남자 직원이 사장님 보기 전에 탕비실에 써있는 종이 뜯어서 버렸어요. 중요한 건 그 직원 어제 사무실에 안 들어왔어요. 이제 직원이 아니지. 어제 그 직원이랑 그나마 친했다는 남자 직원 중 막내가 수십 통의 전화와 톡을 보냈지만 톡은 읽지도 않고 전화는 돌리다가 꺼놨다고 해요. 어디 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웃긴 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얘 가방이 사라져 있어요. 어제 이 직원 짠 후로 이 직원 업무까지 하다가 정신줄 놓을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3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여기서 커피 하루에 한 잔 이상 먹는 직원은 20명 이상, 나 포함 몇몇 직원은 하루에 커피나 차 종류는 3-4잔 이상 마시는데,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보면 책상 위에 각자 취향에 맞춰서 얘가 그냥 타다 놨어요. 난 18,000원이었고 여자 대리님은 21,000원이었다고 해요. 1인당 10,000원씩만 잡아도 30만원인데 회사에서 장사를 하다니. 나중에 대강 계산한 건데도 이 정도였더라고요. 사실 아침부터 긴급 회의에 들어갔는데 실장님 핸드폰으로 새벽 4시경에 쪽팔려서 회사 못 나가겠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면박 줄 수 있냐, 나 안 나갈 테니 그렇게 하라, 그리고 광고 사직으로 자기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 안 그러면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 해요. 그 연락받은 실장님은 자다가 깨서 봤는데 그 후로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다고 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줄 의사는 없고 사교에 투잡하면 안 되는 상황은 없지만 지가 지발로 나간 거잖아요. 모욕죄는 무슨, 지가 우리를 모욕한 건데. 그리고 어제 내시경 부장님은 사장님한테 그 직원이 무단 조퇴 보고했는데 이유 이야기하니까 사장님이 사장실 앞에 나오셔서 나한테 구인 광고 올리라고 말하면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여튼 아침에 그 직원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가서 그거 업무 나누고, 업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지만 저는 지금 그 직원 책상에 앉아 있어요. 저는 커플이에요. 아니, 커플이었었죠. 결혼까지 생각했고 정말 잘 사귀었었는데 우리 둘 사이엔 아무 문제라고는 없었는데 상견례에서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상견례 전에 제가 남친네 집에 먼저 인사 가던 날 남친 쪽 어머님이 완전 엄지공주네 하셨던 것부터 정해진 미래였던 걸까요? 저는 키가 147cm입니다. 저도 제가 작은 거 잘 알아요. 남친은 177cm, 저랑 딱 30cm 차이 나요.
남친은 작은 제가 자기 품에 쏙 안긴다며 너무 좋아했었고 사귀면서 키가 문제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친네 가족은 모두들 키가 평균 이상이었어요. 아버지는 170 중반대, 어머니는 160 중반대, 누나는 160 초반대, 여동생은 168cm. 반대로 우리 가족은 아버지 165cm, 어머니 143cm, 오빠 168cm. 상견례에서 남친 어머니께서 남친 여동생에게 절 보면서 속삭이시더군요. 역시 피는 못 속여. 어째 다들 땅딸막이냐. 작게 말하셨지만 다 들렸어요. 아마 저 말고도 남친 어머니랑 가까이 앉은 사람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중 한 명이 제 친오빠인데 친오빠가 듣고 빡쳤는지 다 들릴 정도의 혼잣말로 어째 다들 눈이 단추구멍만 하네. 아니 수박씨인가? 이랬어요. 진짜 양가 싸움 날 뻔한 거 간신히 말려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저랑 남친은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 좀 하다가 제가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고 결국 둘 다 울면서 헤어졌어요. 둘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귀는 동안 너무 행복했는데 그 행복했던 게 이렇게 유치하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집에 오니 오빠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오빠가 저한테 미안해야 하나요? 사과해야 하는 건 남친 어머니 아닌가요? 그냥 너무 원망스러워요. 평생 남친 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 저주하면서 살 것 같아요. 147cm, 남자는 160대여도 연애도 사회생활도 힘들다고 다른 집안이었어도 다 반대했을 거다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연애도 보통 사람들 정도로 했었습니다.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 만나라는데 사람 인연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비록 상견례에서 파토나긴 했지만 제가 운이 없었던 것뿐 충분히 저와 우리 가족을 이해해주시는 집안을 만나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사는 27살 남자입니다. 며칠 전 퇴근길에 초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서 소주 한잔하다가 소개팅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팅을 받게 되었는데 동창이 하는 이야기가 겉모습은 좀 별로인데 성격이 좋다면서 여자 외모도 중요하지만 성격 좋은 여자가 짱이라고 한번 만나볼래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당일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만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엄청난 헤어스타일. 몸무게가 저보다 더 나가 보이고 키는 완전 작은. 그래도 귀염상이면 좋았을 텐데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사나워 보이고 옷차림은 레깅스에 완전 높은 굽. 짧은 반바지에 가죽 라이더 자켓을 걸쳤는데 팔 부분이 터질 듯하고 저는 진짜 세상에서 살면서 스타킹 밴드 부분이 다 보일 정도는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그 신발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탱을 하고 있는지 그 가는 굽이. 암튼 어차피 겉모습 보자고 나온 소개팅 자리는 아니니까 이래저래 저는 커피를 시키고 그 여자분은 파르페를 시켰는데 주문한 지 좀 지나니까 저보고 다짜고짜 커피를 왜 마셔요? 자판기 커피나 초코나 똑같은데 뭐 하려고.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바꾸면 안 돼요? 나 아이스크림 짱 좋아하는데 라면서 주문을 바꾸래요. 그래서 종업원한테 말하니까 이미 주문 들어간 상태고 교환이 어렵다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웃으시길래 여자분한테 교환하긴 좀 늦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웃으니까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표정을 구기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멍하게 있으니까 그럼 아이스크림을 한 개 더 주문하면 되지 왜 그냥 멍하게 있으세요? 라고 하길래 와 세다 싶어서 다른 여자분이었으면 매너에 제가 좀 놀랐겠지만 일단 드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괜히 여기서 저도 짜증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아이스크림을 한 개 더 주문했지요. 그리고 자기 파르페 다 먹더니 과자를 다 부셔서 아이스크림에 넣고 휘휘 돌려서 그 많던 아이스크림 저한테 한번 먹어보라는 소리 없이 다 먹고는 다른 데 가자고 일어나서 나가길래 계산하고 포스가 너무 강해서 제가 어디 가자고 못하겠어서 뭐 할까요? 라고 물으니 소주 한잔하지 소개팅에서 할 게 뭐 있어요? 라고 톡 쏘면서 앞장서서 걸어가더군요. 아무튼 술집에 가서 앉자마자 뭐 저한테 뭐 드실래요? 묻는 것도 없이 메뉴판 떡 하니 펼치고 탕 하나에 튀김 하나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주문하고는 거의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하니까 24살이래요. 아 그렇냐고. 이름이 뭐냐니 땡땡이요. 왜요? 라고 되묻고 그래서 제 이름 이야기하고 나이를 말하니까 나이가 많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려요 자꾸. 그래서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자리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고 또 싸대는 말투. 진짜 듣기 싫고 갑자기 만남이 싫어서 제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술이 나오고 일단 탕이 먼저 나왔는데 술집에서 밥을 달라고 하더니 밥 한 공기 다 먹고 탕도 거의 바닥을 보이고 튀김이 나오고 나서는 저는 2조각쯤 먹으니 튀김이 없어졌어요. 그러고는 안주가 모자라는데 뭐 좀 더 시키자면서 또 메뉴판. 그래서 이야기할 맛도 안 나고 주선자 입장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뭐가 되겠나 싶어 참고 이야기했죠. 그러더니 술 몇 잔 들어가고 나서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원래 마르고 엄청 이뻐서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다 차버리고 나중에 남자가 너무 꼬여서 살을 찌워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둥.
그리고 처음에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안 시키고 커피를 아이스크림으로 교환하려 하길래 실망했다. 자기는 원래 키가 185 미만인 남자는 상대도 안 했는데 나보고는 평균보다 작다면서 키 작아서 서러움이 많으셨겠어요. 인상이 좋으신데 뭐 여자한테 그리 인기 있는 얼굴은 아니네요. 아 진짜 지가 뭐 잘났으면서 말하면 몰라. 아유 성격 좋다더니 저게 무슨 성격이 좋다는 건지. 그리고 1차에서 술자리를 끝내고 그냥 집에 가려고 댁이 어디시냐고 제가 지금 술을 마셔서 데려다 드리진 못해도 택시 타시는 거랑 비용은 드리겠다고 말하니까 벌써 뭔 소개팅을 일이 싱겁게 끝나냐면서 2차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인데 어떻게 술을 많이 먹냐고 하면서 다음에 한 잔 또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도 많은데 자기가 뚱뚱해서 괄시하니 자기를 무시하니 여자가 그런 말 안 해도 소주 한 잔 더 먹자는 말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매너가 왜 이렇게 없냐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진짜 사람들 다 쳐다보고 일단 진정시키려고 2차에 갔어요. 오뎅바 같은 곳을 갔는데 가자마자 오뎅을 입에 미어 터져라 넣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냐라고 하길래 제가 그러는 그쪽은 그쪽 말대로 제가 키도 작고 매너도 없는 남잔데 좋냐고 그러니 좋다네요. 자기는 마음에 드니까 내 생각을 말하래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첫 만남에 어떻게 좋아하는지 판단을 하냐 하니까 지는 판단이 되는데 같은 사람인데 왜 판단이 안 되냐면서 또 난리법석. 또 계속 혼자 술을 홀짝홀짝 마시길래 주량 오버하는 거 아니냐니까 자기 술 잘 마신다고 그냥 두라고 해놓고 헬렐레 퍼져가지고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정신도 못 가눌 정도가 되었습니다. 계산을 또 하고 아이고 내 돈. 여자분이 문 앞에까지 걸어서 나오더니 제가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 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제 팔뚝을 잡으면서 어지럽다고 이 근처에서 쉬다 가자고 하는데 예? 하고 놀래서 다시 반문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근처에서 모텔 대실에서 좀 쉬다가 가면 안 되냐고 소원 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반말하는 거예요. 진짜 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정말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어 일단 그 여자를 주변에 앉혀놓고 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었다는 핑계로 그 여자분 전화를 빌려 친구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위치가 어딘데 땡땡씨가 술이 많이 취해 있으니 이리로 와달라고 하니 한 3명 정도는 거절을 하고 한 명이 한참 고민하다가 겨우 나와서는 항상 보는 상황인 듯 한숨을 쉬더니 짜증내면서 일어나라고 쪽팔린다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와 진짜 저런 여자가 세상에 있구나 싶기도 하고 바로 집에 갔는데 다음날 그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뚱뚱하고 못생겼다 해도 그런 식으로 사람 버리는 거 아닙니다. 본인은 얼마나 잘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지도 않았어. 키도 작고 외모도 그닥 잘난 것도 아니면서. 참나 기도 안 차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거 뭡니까 대체? 우선 저한테 욕 한 바가지 하고 전화번호는 왜 가르쳐줬냐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원래는 남자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 걔 성격 진짜 좋은데 이성적으로 만나면 그러는지 몰랐다고 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 친구 진짜 패고 싶었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고 그냥 또 지내고 있는데 어젠가 또 톡이 왔대요. 뭐예요? 사과 안 해요? 라고 하길래 바로 쌩깠습니다. 정말 제 인생 중에서 최악의 사건 손가락 안에 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12시부터 5시까지 대게를 파는 곳에서 서빙을 합니다. 오늘 3시쯤 점심 손님들도 다 나가시고 좀 한가하게 쉬고 있는데 여자분 4분과 함께 3, 4살쯤으로 보이는 애 하나, 7, 8살로 보이는 애 둘하고 10살 좀 넘어 보이는 애 하나를 데리고 오셨어요. 저희 가게는 방이 3개가 있는데 그날은 방이 비어있어서 방으로 안내해드리고 주문을 받으러 갔어요. 성인 한 분당 보통 1kg 정도 드시고 너무 어린 애들은 제외하고 애들은 보통 0.5kg로 잡아요. 여기는 여자분 4분에 애는 10살 넘은 애만 쳐도 적어도 4kg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주문을 받으러 가서 4kg 정도 드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많다고 자기네들은 2kg면 된대요. 저는 말했어요. 저희가 손님 4분에 애기들도 있는데 2kg를 팔면 저희가 손해라 기본 이상으로 주문을 받아야 되고 2kg이 진짜 많지가 않아서 분명 배고프다고 양이 적다고 하실 거라고 2kg만 시키시면 반찬도 나가고 하는데 저희가 손해라서 기본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밖에서 개를 보고 고르셔서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한테 자기들이 직접 가서 사장님이랑 얘기하더니 3kg 주문하신다고 하셔서 물이랑 테이블 세팅을 해드렸어요. 저희가 죽이랑 샐러드는 애기들 포함 인원수대로 나가는데 메인 반찬인 초밥이랑 연어 마리 등은 어른들 수를 기준으로 나가요. 근데 왜 애기들 것은 안 나오냐고 하시길래 설명해드렸어요. 메인 반찬은 어른들만 나간다고 말씀드리니까 와사비 빼고 4개 더 주고 연어 마리는 8개를 더 달라고 하시는데 메인 반찬은 정해진 거라 추가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자 애들은 밥도 못 먹고 굶어야 되냐고 뭐라고 하시길래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직접 가셔서 초밥 4개, 연어 마리 8개니까 총 6,000원 추가됩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오니까 주방 이모가 새우튀김 맛있게 됐다고 먹으라고 새우튀김을 주셨어요. 먹고 있는데 애가 나와서 놀다가 저를 보면서 새우튀김 나도 먹고 싶어 라고 말해서 주려고 했어요. 근데 애엄마가 나와서 지금 왜 손님들 거 먹냐고, 이런 게 있으면 진작 줬어야지 왜 네가 먹고 있냐, 애들이 새우튀김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니까 짜증났는데 참고 애 손에 쥐어줬어요. 근데 그 엄마가 하나만 주면 싸운다고 4개를 달라고 하길래 주방 이모가 저희 먹으라고 준 간식이에요 라고 했더니 알바하면서 뭐 먹어도 되냐고, 무슨 법을 어겼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도대체 우리 간식하라고 자기 가게에서 자기가 산 건데 무슨 법을 어긴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이따가는 게 볶음밥을 4개 달라고 하길래 해물탕이랑 같이 드렸는데 애가 맵다고 안 매운 해물탕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완성된 해물탕이라 안 된다고 하니까 애들이 뭐 크네, 장사 망해야 정신 차리네, 궁시렁. 계산할 때 보니 사장님한테 애들도 많이 왔는데 안 깎아주냐고 생떼 부리고, 사장님이 계속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 하자 그냥 계산하고 가더군요. 정말 끝판왕을 보았습니다. 28살이고요. 현재 남친과 12월 29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전부 다 예약하고 준비해놨고요. 청첩장도 다 만들었고요. 신혼집도 구해놨고 예비 남편이 일단 들어가서 먼저 살고 있습니다. 외모나 성격에 반해서 고백은 제가 먼저 했고요. 대학 신입 때 제가 치마가 찢어져서 가방으로 가리고 윗옷을 억지로 끌어내려 가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화장실을 찾는데 남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가디건 벗어서 둘러줬고 그 모습에 반해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2번 까였는데 근데도 포기 못하고 제가 구질구질하게 한 번 더 고백하고 받아줘서 사귀게 됐고, 사귀는 동안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봐도 서로 평범하게 그냥 다른 연인들처럼 사랑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결혼하기 좀 이를 수 있지만 한다면 너랑 하고 싶어 라고 말했고, 말을 한 지 일주일 뒤에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래 만났는데 너 같은 바보를 누가 데려가겠냐며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반지 주면서 결혼하자고 했고요. 너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셨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남자친구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카톡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결혼 준비 잘하고 있냐? 네가 제일 먼저 갈 줄 몰랐다. 대충 다 돼간다. 부럽다. 땡땡이만큼 너 좋아해주는 애가 어딨냐? 아는데 좀 그렇다. 뭐가? 솔직히 내가 땡땡이 사랑한 적이 있나 싶다. 미친놈아, 미친놈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한 대화였습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보게 된 카톡입니다. 평소에 서로 폰 같은 거 가끔씩 보기도 하고 서로 감추는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 화장실 갔는데 다른 친구가 보낸 게임톡 초대가 뜨길래 우연히 들어가서 우연히 본 내용입니다. 저 대화는 저희가 만나기 2시간 전쯤 했던 카톡이었고요. 저랑 만나기 전에 바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남자친구가 왔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먼저 나야 하는데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나가려고 하자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했을 때 그때 솔직하게 물어봤어야 하는데 진짜로 안 좋아한다고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눈물까지 흘리냐며 병원 가자고 했는데 그냥 집 가서 쉰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괜찮냐, 많이 아프냐, 약 사가지고 갈까, 이렇게 저한테 다정한데 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7년 만난 정이 있으니까 자기 말곤 저를 데려가줄 남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불쌍해서 그냥 결혼하자고 한 걸까요? 솔직히 엄청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너무 떨리고 비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덮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등신 같은 것도 아는데 남자친구 없이 살 자신도 없고 저를 안 좋아한다는 말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엄마한테 말 꺼내지도 못하겠고 청첩장, 식장, 가구까지 싹 다 했는데 그 생각이 멍한 와중에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남자친구는 제가 그 카톡을 봤다는 걸 모르니 결혼식을 준비해왔던 대로 진행될 테고 남자친구는 곧 남편이 될 겁니다.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인 걸 아는데 만약에 제가 모르는 척 넘어간다면 결혼 후에도 연애 때처럼 저를 실제로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친구가 연기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런 연기를 해줄까요? 그냥 남자친구도 평소처럼 저한테 잘해주고 그냥 이상적인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나요? 한쪽이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국 밤쯤 돼서 만나자고 하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왜 나랑 7년을 만났고 왜 결혼하자고 얘기했냐고. 내가 처음 고백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날 사랑한 적이 없냐고. 근데 왜 나랑 7년 동안 만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보통 연인들처럼 해준 거냐고. 정말 그게 다 나한테 미안한 감정 때문인 거냐고. 내가 불쌍해서 만나준 거냐고 라고 하니 널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절 보며 기뻤다고. 같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절 보고 기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컸다.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만큼 자기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제가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을 땐 놀랐지만 프로포즈한 거 후회하지 않는데요. 저는 사랑하진 않는데 동정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 그냥 자기를 제가 사랑해주니 앞으로 자기를 그만큼 사랑해줄 여자를 못 찾을 것 같으니 그냥 7년 잡아둔 것도 미안하고 겸사겸사 결혼한다는 거죠. 아직 엄마나 주변 친구들한테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허무합니다. 7년을 만나 서로 사랑해왔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고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마음이었구나. 정말 바닷물에 뛰어들고 싶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마음밖에 안 듭니다.